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해상 무역로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멈춰 서 있습니다. 매일 2천만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던 이 길목에 이제는 군함들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진입해 있고 수백 척의 유조선들은 마치 거대한 부유물처럼 엔진을 끈 채 해상에 길게 늘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해안가에서 벌어진 작은 불씨가 아니라는 점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단 한 줄기의 이 봉쇄된 해상 통로가 중국 경제의 심장부를 직접적으로 강타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무려 8,000km나 떨어진 베이징의 경제 계산마저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곳은 이란이었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곳은 전혀 다른 지역이라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얽혀 있는지 그 복잡한 고리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세관 데이터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2022년 7월 이후 이란산 원유의 공식 수입량은 0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4년 가까이 단 한 배럴의 이란산 원유도 중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공식 문서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 추적 데이터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선박들의 항로를 정밀하게 추적한 결과 매일 약 140만 배럴에 가까운 이란산 원유가 꾸준히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지만 그 어떤 서류에서도 이러한 거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비밀스러운 거래가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해상 환적, 시프투시프 트랜스퍼이라는 은밀한 거래 방식에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수출 터미널을 떠난 유조선들은 항구를 벗어나는 순간 선박 자동 식별 장치, DIS를 의도적으로 꺼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이 선박들은 시스템상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며 마치 망망대해 위에 떠다니는 투명 인간처럼 됩니다. 이들은 공해상으로 나아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유조선과 나란히 접촉합니다. 이때 위험천만한 해상 상황 속에서 두 선박이 횡렬로 정렬한 후 거대한 호스를 연결하여 원유를 통째로 옮겨 싣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선박 간 환적, 시프투시프 트랜스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원유를 넘겨받은 선박의 서류에는 출발지가 이란이 아닌 말레이시아나 오만 등으로 위조되어 기재됩니다. 이란이라는 글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는 말레이시아의 원유 생산량과 중국의 수입량 사이의 극명한 불일치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말레이시아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약 60만 배럴에 불과하지만 중국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양은 그 생산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자국 생산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결국 다른 나라의 원유가 말레이시아산이라는 거짓된 라벨을 달고 중국으로 밀수입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유령 선단의 규모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무려 1337척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며 이는 단순한 소규모 밀수가 아닌 거대한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란산 원유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비용입니다. 이란산 원유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8달러에서 12달러가량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140만 배럴의 원유를 이 가격으로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매우 매력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둘째는 달러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란과의 모든 거래는 위안화로 이루어지며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를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 원유를 조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이란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하려는 탈달러화 전략의 일환이자 제재를 우회하여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조달된 이란산 원유의 최종 목적지는 주로 중국 산둥성 지역입니다. 산둥성 해안가에는 수십 개의 소규모 독립정유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들은 업계에서 티팟 정유사, 티파트 리파이너리즈 또는 환성, 관성으로 불립니다.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 모든 공장들을 합치면 중국 전체 정유 능력의 4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들 공장의 수익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국제 시세로 원유를 구매하여 정제할 경우 거의 이윤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오직 이란산 할인 원유가 유입되어야만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산 원유는 이들 정유사에게 있어 말 그대로 심장부와 같은 존재이며 그들의 생존이 이란산 원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2025년에 이러한 연쇄 고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산둥성의 한 정유 공장이 이란산 원유를 10억 달러 이상 구매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같은 해 미 재무부는 산둥성의 또 다른 세계 정유사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산둥성 일대 독립 정유사들의 평균 가동률은 64%에서 51%로 급락했습니다. 공장들이 절반밖에 가동되지 못하면서 원유 운송 트럭이만 대분의 일자리마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유 1톤을 정제할 때마다 약 49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재만 가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유령 선단이 어떻게든 움직여 원유가 조달되고 있었기에 상황이 매우 어려웠지만 완전히 멈춰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재를 넘어 원유가 들어오는 이 길 그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에픽퓨리라는 작전명으로 진행된 이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씨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상자가 발생하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 위치한 가장 좁은 지점으로 그 폭은 불과 34km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특히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그 중에서도 겨우 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좁은 길목을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매일같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습 이후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 해협의 통행량이 무려 70%나 감소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입구에는 200척이 넘는 유조선들이 엔진을 끈 채 꼼짝없이 갇혀 떠다니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쟁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상보험이 일제히 취소되었기 때문에 보험 없이는 항구에 입항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머스크, 메어스, MSC, 하팡로